준희, 저는 민서. 저는 신이. 저는 예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영화는 폰트리에 감독의 우울 3부작, 그중 멜랑콜리아, 그리고 ним포매니아 볼륨 1, 2, 그리고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다들 영화 재밌게 보셨을까요? 딱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그냥 하나씩 맨날 하루에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하루하루가 안 쌓여지는 느낌이라서 조금 힘들었어요. 저도 사실 너무 생각보다 정말 우울해가지고 영화들이 한 영화 볼 때마다 조금 텀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멜랑콜리아? 네, 멜랑콜리아는 그나마 나왔던 작품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배우들이 조금 이제는 멜랑콜리아를 저는 마지막에 봤는데 뭔가 친근감이 들었달까? 계속 그 여배우가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너무 마지막 그 멜랑콜리아에서 그냥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멜랑콜리아만 왓챠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CGV에서 하고 있는 라스폰트리의 감독전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초반 인트로에 엄청 웅장한 소리와 함께 이렇게 이미지들이 나열되는데, 근데 그게 약간 올 3부작 영화들의 약간 공통점 같이 초반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뭔가 다른 영화들도 영화관에서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스틴 파트에서 되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저스틴의 뭔가 무기력하다고 해야 되나? 그 표정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제가 이거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 찾는 걸 좋아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저스틴을 연기하신 분이랑 감독님도 우울증에 걸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배우는 우울증에 걸렸다 이제 컴백하는 게 이 영화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 표현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인트로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사실 인트로가 되게 길잖아요. 근데 슬로우 모션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되게 영상미 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나중에 보니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약간 모든 행동들이 다 좀 느려지고 의욕도 없고 이런 걸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 듣고 굉장히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했어요. 뭔가 제가 이 영화들을 다 막 여러 가지 해석을 찾아본 건 아니었는데 딱 멜랑콜리아만 봤는데 엄청 숨은 그런 메시지나 의미가 연결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그 저스틴이 그 기분이 갑자기 너무 심하게 그 가족들이 뭐라고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 하는 도중에. 그러고 나서 기분이 많이 이제 좀 가격해졌어야 되나? 그럴 때 막 미술 작품들을 막 이렇게 두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작품 하나하나마다 각각 의미가 되게 다음은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혹시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잔인한 피폐한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안티크라이스트도 오프닝이 좀 인상 깊었는데 울게 하소서 맞죠 제목이. 그 노래 나오면서 뭔가 되게 대비되는 장면. 아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반면에 부부는 신경도 안 쓰고 본인들의 쾌락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좀 대비가 잘 돼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여자 주인공이 우울증에 걸린 게 그 아들의 죽음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점점 좀 그게 아니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때 봤잖아요. 그 남편이랑 그렇게 있을 때 아들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도 아무런 그런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고 그게
되게 뭔가 어떤 메시지일지 좀 어려워서 사실 좀 난해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민서님은 안티크라이스트 어떻게 보셨을까요? 약간 장면들이 되게 임팩트 있게 남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슴 장면이랑 남주가 이 도토리 비를 맞는 그 씬이 진짜 임팩트 있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토리 그게 나오면서 이제 뭐지? 여우인가? 죽은 아, 네. 여우가 되살아나가지고 이제 곧 재앙이 시작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딱 그러면서 씬이 전환이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림포매니아 근데 다들 혹시 네. 말씀하세요. 볼륨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네. 그 1, 2 다 보신 건가요? 저는 2는 끝까지 다 못 봤는데 그냥 결말은 알고 있는 1은 다 봤어요. 저도 원은 다 보고 투는 보다가 좀 안 보고 싶어져서 너무 보기 힘들어서 중간 하차를 했고 저는 오늘 보다가도 좀 그런 소재가 저랑 좀 안 맞아서 원에서 하차하고 원투는 그래서 리뷰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2는 보다가 약간 하차 비슷하게 해가지고 1을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 보면서 막 여자가 아직도 자기가 불쌍해 보이냐고 아직도 자기를 동정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보는 내내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물론 너무 나쁜 짓이긴 하지만 그냥 자신의 감정에 그냥 휘둘리기만 하는 삶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그냥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자기 스스로 해소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그냥 진짜 아이 같은 그런 아이 같다는 느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가장 마지막에 봤거든요. 그래서 앞에 영화들 같은 경우에도 다 그 쾌락을 추구하는 장면들이 다 삽입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쾌락 부분을 여기서 되게 극대화해서 보여줬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영화가 옛날 SNS 이런데 막 야한 영화다라고만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었고 포스터도 사실 그냥 언뜻 보면 그냥 코미디 같기도 하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사실 왜 우울 3부작에 이게 들어가 있지? 봤는데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진짜 우울해. 진짜 끝이었어요. 맞아요. 뭔가 섣부르게 봤다가는 좀 정신적 타격이 클 것 같은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 내용 자체도 되게 충격적이어서 뭔가 심란하게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제일 여운이 남는 거는 그 세 가지 영화 중에 저는 멜랑콜리아가 제일 여운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라스 폰트리에 감독의 하나를 꼽으라면 저도 멜랑콜리아. 맞아요.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주고 싶은 메시지를 뭔가 앞에 두 개는 그냥 너무 혼란이었거든요. 사실 뭔가 그러니까 인포매니아에서는 조금 정리가 됐는데 안티크라이스트에서는 진짜 전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멜랑콜리아는 그걸 뭔가 좀 정리해준 느낌이었어서 제일 약간 생각도 많이 하게 됐었던. 그리고 사실 멜랑콜리아는 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나마 공감대가 좀 형성이 넓게 잡힐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굳이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뭔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우울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좀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다른 입장이었던 게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약간 다른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우울증인 사람의 그 몰입이 되는 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몰입이 됐던 게 오히려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 그 여동생은 되게
되게 평온해지잖아요. 세 명 이렇게 같이 손잡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죽음을 저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정말 좀 신기했고 되게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다른 입장에서 볼 수 있었고. 저는 그거 보면서 든 생각이 여동생이 우울이라는 거를 수용을 한 건지 아니면 극복을 한 건지에 대해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대사가 그 언니가 막 이제 종말이야 뭐 하면서 정신이 나가려고 하니까 동생이 지금은 늘 우리한테 그래 슬픔은 뭐 필요 없어 이런 식의 대사를 딱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과연 얘는 슬픔이라는 우울을 수용한 건지 아니면 이겨낸 건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약간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미 마음이 다 녹마가 됐으니까 지구 멸망 따위는 뭐 나한테 그렇게 타격이 없다. 어차피 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바래왔던 게 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거의 제3자 입장으로 봐서 처음에는 답답했거든요. 왜 저 순간을 2부에서는 막 지구 멸망하는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어쩌면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늘 죽음은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인공은 죽음을 수용한 상태로 그냥 살고 있구나라고 해석했어요. 저도 뭔가 우울증을 극복하거나 뭔가 거기서 벗어났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저스틴이 약간 그런 자기 내면의 문제 때문에 바깥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챙기는 거라든지 그런 문제는 조금 챙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맥락도 약간 이미 자기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지구 종말쯤은 정말 죽음이나 그런 거는 별일이 아니라서 저스틴에게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스폰트리의 우울 영화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뭔가 그 남자 여자 이게 좀 구조가 좀 공통적인 것 같았어요. 딱 그 처음에 안티크리스트 볼 때도 되게 막 심리 상담가 남자랑 정신이 불안정한 여자 그리고 또 그 ним프매니악에서도 여자는 계속 불안정하고 남자는 뭔가 얘기를 되게 차분하게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남자는 굉장히 좀 정신이 이성적이고 여자는 굉장히 불안정한 이 구도가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항상 뭔가 남자 주인공들은 나도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끝은 또 비겁하거나 맞아요. 왜냐면 멜랑콜리아에서도 사실 그 형부 되시는 분은 계속 지구 정말 아마 괜찮아 다 비껴갈 거야 해놓고 자기가 먼저 제일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ним포매니악 볼륨 2의 그 조를 구해준 할아버지 또 결국에는 끝에는 결국에 또 그런 관계를 요구하고 그래서 이성적인 척 하지만 사실은 제일 본능대로만 살고 있는 남자와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에 정말 잠식돼서 사는 여자의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게 어쩌면 딱 겉으로 보이는 거는 여자만 그 배우들 여자만 진짜 불안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결과나 그런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시작이 엄청 강렬하다. 맞아요. 우울이라는 하나의 틀이 있긴 하지만 여주인공들 딱 하나의 감정을 되게 극대화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는 약간 우울인데도 약간 실연에 대한 우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그 멜랑콜리아에서의 여동생은 그냥 일상생활에 하는 것 자체에서의 우울이었고 그리고 언니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에
나중에 후반부에 불안감에 대한 극대화가 있었고 그 인포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지루함을 되게 우울함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스틴의 언니는 뭔가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런 멜랑콜리아가 다가온다는 그런 불안감이 코어인 것 같지만 뭔가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에서도 우울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두려움에서 오는 불안을 나타낸 게 아닐까? 언니를 통해서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은 아니지만 그 장을 나누는 영화들이 조금 많이 등장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장을 나누는 연출 자체가 그때 처음 나와서 좀 유행하는 연출인 줄 알았는데 이미 라스 폰 트리에가 감독이 전에 이렇게 시리즈로 시도를 했었던 거에 되게 놀랐었어요. 뭔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드는 생각이 그 배우들은 되게 우울을 겪으면서 극단으로 되게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본질 자체는 진짜 누구나 겪을 그 우울감이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게 뭔가 그 언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 되게 걱정이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뭔가 미리 걱정하는 그런 게 되게 큰데 사실 만약에 그거에 진짜 집중하게 되면 진짜 그런 것에 대한 우울감도 되게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냥 그 여기 배우들이 보여준 큰 핵심적인 그 우울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우울인 것 같아서 맞아요.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실제로 무력감을 엄청 느끼고 맞아요. 우울감을 엄청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멜랑콜리아는 정말 일상에서 누구나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걸 약간 경고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멜랑콜리아를 보면서 가장 이제 뭐래 슬펐다고 느껴야 되나? 사실 초반에 저스틴도 그 우울감을 드러내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서 초반에 결혼식장에서 노력을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자꾸 타격을 날리고 뭐라고 특히 가장 믿었던 언니조차도 마지막에 너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결국엔 입으로 넘어갈 때는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질책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그 질책이 영화에서는 딱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하거나 약간 그렇게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대놓고 하지 않아도 뭔가 대놓고 하지 않는 질책도 있잖아요. 그냥 포기를 한다거나 그냥 아예 무시를 한다거나 관심을 끊는 것도 되게 현실에서는 그게 질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우리 현실 상황을 되게 많이 포괄해서 되게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멜랑콜리아를 영화관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감독전이니까 감독전 약간 인트로 같이 나왔는데 거기에 생각할 수 있는 건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게 아마 라스 폰트리에 감독이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영화들을 보면서 라스 폰트리에 감독이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말로는 표현하기 좀 어려워. 말이나 언어로 표현하는 건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좀 정제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로는 정제화하기 힘든 그런 어떤 감정이나 느낌들을 영화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을 영화로 표현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은 그럼 라스폰트리에 감독의 우울 3부작을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